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전해드리는 오늘 디펜스 브리핑은 러시아와 중국, 파키스탄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공했을 때 초기에는 굉장히 파죽지세로 진격을 했었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각지에서 매복 공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가 그렇게 박살났던 이유가 러시아가 암호화되지 않은 일반 상용 무전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중국이 J-35라고 해서 원래는 FC-31이라고 이름이 붙었던 스텔스 전투기죠. 중국판 F-35라고 하는 이 전투기를 중국 해군보다 파키스탄군에 먼저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러시아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전 초부터 군용 무전기 대신 중국산 상용 무전기를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러시아군의 보안의식이 그야말로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일선부대 지휘 통제에 군용 장비가 아닌 미국의 게임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일선부대 지휘 통제, 특히 드론 작전에서 미국의 게임 및 개인 방송용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디스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작전 보안이 줄줄 새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러시아군 일선부대 지휘소를 촬영한 비디오와 사진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장교들은 러시아군의 전술 지휘 통제 시스템 ASU 대신에 디스코드를 사용해서 음성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 출시된 디스코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디스코드사가 운영하는 인스턴트 메신저인데요. 주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을 위해 텍스트 및 보이스 채팅, 화면 공유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7개 언어를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워낙 많아 미주 대륙에 5개, 유럽에 3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6개, 아프리카에 1개 등 15개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데요. 보이스 채팅은 각 지역 서버에서 데이터가 처리되지만 텍스트 채팅 트래픽은 전부 미국 동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러시아군 일선 부대가 주고받는 음성통신과 텍스트, 영상과 이미지 등을 열어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러시아군의 작전 보안에 엄청난 구멍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개전 초부터 상용 통신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해 병력 이동 상황과 작전 계획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를 겪은 바 있는데요.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보면 러시아군도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메인 사진에 보시는 이 화면이 러시아군의 야전 지휘소 상황이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드론 화면, FPV 드론이 촬영한 그 드론 화면이 나오고 있고 왼쪽에 작은 목록 같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의 사용자,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어떤 메신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친구 목록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친구 목록입니다. 이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일선 부대 컴퓨터에 깔아놓고 이 장비를 이용해서 부대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대 전술 지휘 통제 시스템, 보통 ATSys라는 그 컴퓨터 단말기 옆에 소위 말하는 PC용 카카오톡 메신저가 깔려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디스코드가 뭐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도 이번에 이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이 회사인데 최근에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것을 중계하고 서로 유저들끼리 어떤 대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같은 스타크래프트 세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쳐서 소통을 했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배틀그라운드라든가 이런 총 쏘는 게임들을 보면 총 쏘는 것들을 계속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를 칠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아예 헤드폰을 끼고 대화를 하면서 마치 사람이 통신을 주고받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 디스코드가 제공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이 디스코드가 미국 회사고요. 물론 러시아와 유럽에도 서버가 있긴 하지만은 텍스트로 처리되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은 미국 동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러시아군이 이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고받는 텍스트 채팅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용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디스코드 관계자들에게 요구를 하면 특히 러시아 사용자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작전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권을 미국 정보기관이 얻게 된다면은 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텍스트는 물론이고 음성, 데이터, 전장 화면, 상황 보고 이런 것들을 미국 정보당국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우리나라가 화웨이 논란이 됐을 때 그때 많이 불거졌지만은 백도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이 디스코드가 협력을 해주면 미국 정보당국은 이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러시아군의 이 디스코드가 깔려있는 각각의 단말기, 휴대전화가 될 수도 있고 태블릿 PC가 될 수도 있고 컴퓨터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 직접 액세스해서 이 안에 있는 정보를 빼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의 정보기관이 전장에 있는 러시아군 최하급 부대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왜 도대체 이 게임에서나 사용하는 이런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느냐? 뻔하죠. 러시아군이 제식으로 보급하고 있는 통신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러시아가 처음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을 때, 자, 이 사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중국산 워키토키를 사용하면서 이것으로 소부대 전술 통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가서 그 스마트폰 가지고 지휘관들끼리 통화를 하고 그리고 서로 작전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계속 교환하고 이랬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휴대전화 트래픽이 발생하는 지역, 저희가 개전 초에 그 점으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곳을 확인을 해보면은 러시아 이동통신사 가입자가 이쪽에 많구나. 그러면은 러시아군이 여기 있다라는 얘기구나 해서 포격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중국산 워키토키는 보안이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주파수하고 코드만 맞춰놓으면은 러시아군이 어떤 통신,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이 먼저 매복해서 공격해서 러시아군을 격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죠. 작전 보안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작전 보안의 실패 때문에 개전 초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던 러시아가 제정신이었다면은 이런 지휘 통제 시스템, 통신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을 겁니다. 지금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죠.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군은 정말 전쟁에서 이기기가 싫은 모양입니다. 물론 이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군도 드론 작전 통제용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스코드를 운영하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편이죠. 이 상황을 간단히 비유를 하면 중국과 싸우고 있는데 화웨이 핸드폰을 쓰면서 그 화웨이 핸드폰에서 중국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챗을 쓰고 그 위챗으로 작전 회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승리는 러시아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중국과 파키스탄, 인도 소식인데 지금 중국이 상하이 앞바다에서 푸젠 항공모함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여기에 J-35라고 명명된 스텔스 전투기가 올라가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중국 해군 항공대에 들어갈 이 J-35 전투기, 이게 중국군보다 파키스탄군에 먼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중국의 미완성 스텔스 전투기 J-35 도입을 발표했던 파키스탄이 이미 중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의 운용 요원들을 파견해 교육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예상보다 빨라지자 인도 역시 스텔스기 긴급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올해 초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 J-35 도입을 천명한 직후 중국에 조종사와 운용 요원들을 보냈으며 현재 이들이 중국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고 파키스탄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볼뉴스 등 현지 매체들이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 1월 2일 자이드 아흐메드 바베르시드 공군참모총장의 FC-31 도입 발언 직후 공군에서 조종사와 정비사, 무장사 등을 차출해 중국에 교육 파견을 보냈습니다. 파키스탄은 FC-31 전투기가 가까운 시일 내에 전력화될 것이라며 이미 파키스탄군의 해당 기종을 통합할 준비가 끝났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파키스탄의 이 같은 주장은 중국 관영 환구15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 조기 전력화에 나서자 인도 역시 스텔스기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인도는 자체 개발 중인 AMCA 외에 스텔스 전투기 9개 도입 계획이 없었는데요. 파키스탄의 J-35 전투기 도입 일정이 빨라지면서 러시아와 수-27 전투기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의 수호이-57 도입은 지난 7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 당시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는 수호이-57을 도입할 경우 높은 수준의 기술 이전과 인도 현지화 조건을 러시아 측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미국과 서방 세계의 대러시아 제재를 감수하고 수호이-57을 도입할 경우 중국산 스텔스기와 러시아산 스텔스기가 대치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로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를 자처하는 두 기종이 실제로 붙으면 과연 누가 이길지 주목됩니다. 네, J-35, 원래는 FC-31, 파이터 차이나 31이라고 해서 중국의 수출형 전투기를 의미하는 그런 명칭으로 불렸는데 최근에 중국 해군항공대 정식 채용 결정이 되면서 J-35라는 제식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투기가 중국 해군항공대에 가장 먼저 인도가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파키스탄군에 먼저 인도가 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사실 중국은 파키스탄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고요. 인도가 라팔 전투기 36대 도입을 완료를 하니까 파키스탄에 J-10 전투기, 원래는 중국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었던 그 기체들을 36대를 빼서 불과 몇 달 만에 공급을 해줬죠. 그 정도로 파키스탄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J-10 전투기 도입이 끝나기가 무섭게 J-35 전투기 도입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올해 1월 2일에 파키스탄 공군 참모총장이 관련 발언을 했었고 그 발언 직후에 사실상의 인수단이 될 수 있는 인수 요원들을 중국에 파견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죠. 파키스탄은 지금 최강의 4.5세대 경전투기라고 하는 JF-17을 도입하고 있고요. 이 도입 수량이 250대가 넘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 생산해도 당분간 이 파키스탄 항공우주산업 PAC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인데 이것만 계속 생산해도 당분간 파키스탄 공군이 추가적으로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J-10 전투기를 도입하고 갑자기 J-35 전투기를 도입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지금 파키스탄이 자랑하고 있는 JF-17 전투기가 생각보다 성능이 안 나온다. 신뢰성이 나쁘다라는 방증이 될 수 있겠죠. 문제는 파키스탄이 이렇게 급하게 도입하는 J-35 전투기는 아직 중국군에 단 한 대도 배치되지 않은 말 그대로 시제기 단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파키스탄 공군이 가장 먼저 이 전투기를 인수해서 사용하게 되면 말 그대로 베타 테스터가 되는 거죠. J-35는 과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F-35를 그대로 베꼈다라고 성토했던 그런 기종인데 외형은 F-35와 닮았을 수는 있지만 그 내부의 소프트웨어라든가 내부 구조는 그대로 베끼기가 어려웠겠죠. 성능이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파키스탄이 이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니까 기고만장했던 인도도 부랴부랴 대응 준비에 나섰습니다. 원래 인도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경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중국의 J-20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죠. 이 J-20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 엄청나게 커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자기들의 수호이-30 전투기에도 탐지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지금 부랴부랴 러시아와 컨택해서 수호이-57 도입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가 이렇게 부랴부랴 수호이-57 도입에 나선 이유는 지금 AMCA라고 진행하고 있는 인도 자체 전투기 개발 사업, 이거는 아무리 빨리 끝나봤자 2030년대 초에 나오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스텔스 전투기에 바로 대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라팔 36대를 도입했던 것처럼 이 수호이-57도 비슷한 수량을 도입을 해서 급한 불을 먼저 끄고 여기서 기술 지원을 받아서 AMCA 전투기 개발을 가속화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 러시아가 주문이 굉장히 밀렸죠. 생산 능력의 한계에 봉착을 해서 러시아 자신들이 쓸 전투기 생산도 어려운 마당에 인도에 과연 수호이-57을 급하게 공급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인도가 현지 생산을 요구하고 나선다면은 긴급 배치를 원했던 인도 공군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정이 계속 딜레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가 수호이-57을 도입하게 되면은 진짜 러시아랑 더 밀착하게 되는 거니까 미국은 인도의 F-35를 제한하기도 하면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도는 아무래도 기술 이전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러시아 수호이-57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020년대 후반에 파키스탄 공군의 J-35, 인도 공군의 수호이-57, 이 두 기종이 국경 지역에서 대치하는 상황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 방송을 통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와 메이드 인 러시아,
카탈로그 스펙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실제 성능은 형편없다.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과연 카탈로그 성능만 세계 최정상급인 이 두 전투기가 실제로 붙게 되면 누가 이기게 될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